그러면 김동선 정책기획 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서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 담당관 김동선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 담당관실 및 시설관리공단의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에 따른 2018년도 지적사항 추진 현황과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 시 지적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9건, 권고사항 4건으로 총 13건입니다. 유사 조례 통폐합, 위원회 개선, 보조금 운영 철저, 행정사무 감사 자료 작성 철저 등 4건은 전체 부서 공통사항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 절차 이행 철저 촉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전 사전 절차 이행은 중장기적인 예산 배분 계획과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그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바 사전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 자체 투자 심사도 20억 이상 60억 미만의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해 투자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 반영되는 사업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는 지난 5월 17일 법제처 권고사항대로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는 바 조례의 근거에 보조금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통합기금 폐지 검토는 2018년 2회 추경을 통해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수금 잔액을 편성하여 상환하였고 2019년 1월 통합기금에서 개별기금으로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통합기금 조례 폐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3개소는 현재 설계 중입니다. 다음은 87쪽 권고사항인 투용자 심사 이행 철저, 공약 확정 및 이행, 공론화위원회 설치, 권역별 환경미화원 배정 재검토는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의 부서별 공통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중명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은 총 사업비 125억 원으로 2017년에서 2021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개동 100호를 건설하는 사업이며 3주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은 주민센터 리디자인 및 지역 경관 개선으로 사업비는 총 40억 원입니다. 원곡면 반제마을과 고산면 꽃매마을은 각각 5억 원의 사업비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8년도 경기도 감사에서 예산 편성 사전 절차 미행 및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으로 현지 처분이 있어 향후 철저한 사전 절차 이행과 적정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 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모두 해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안성맞춤 마을대학 운영비로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8,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작년도에는 정산 결과 8,162만 원을 집행하여 338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업무 협약입니다. 2018년 11월 23일 경기도와 구 안성병원 공공복합개발에 관한 업무 협약을 하여 현재 기본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 내역, 공유재산 건물 현황,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모두 해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쪽 각종 위원회 운영 결과입니다. 정책기획 담당관 소관위원회는 13개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운영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조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시책 업무 추진비로는 2018년도에 시정 시책 계획 및 각종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등과 관련하여 총 134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5월 말 기준 122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는 2018년도에는 총 291만 1천 원을, 금년도에는 5월 말 기준으로 103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 담당관실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정책기획 담당관실 소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 총 15개 기금이 있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445억 7,489만 1천 원이 되겠으며 2018년도에는 수입 58억 5,861만 1천 원, 지출 63억 4,295만 5천 원으로 4억 8,434만 4천 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440억 9,054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14조 통합관리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1년 각 기금이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코자 조성하였으나 현재 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통합관리의 실익이 없어 지난 1월 각 기금으로 179억 3,316만 6천 원이 예탁 원금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6조 주민참여 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2018년도 운영 현황입니다. 연초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모집하여 워크숍 및 회의, 예산학교 운영, 설문조사, 강사 양성교육, 지역회의 리더교육, 연구회 개최, 분과별 심사 및 예산 반영 등 그 어느 때보다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전년과 다름없이 적극적인 주민참여 예산사업 업무 추진으로 시민들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토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223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예산 및 지방 예산에 대한 설명, 안성시 재정 현황 설명,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전문가 강의 및 지역참여 예산 과제 발굴 토론 및 발표, 2020년도 주민참여 예산 제안사업 제안서 작성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낭비센터 설치 운영 현황 및 홍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낭비센터는 안성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중 안성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등록된 내용은 30일 내에 신고인에게 답변을 하도록 하고 타당한 내용은 시정토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 2, 4분기까지 신고 실적을 보면 예상 낭비와 관련된 타당한 지적이 4건이 있으며 타당하지 않은 지적이 5건 신고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규제 개선 추진 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규제 문화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수시로 중앙법령 규제 및 생활 불편 규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 중에 있으며 자치법규 사전 검토를 강화하여 신설 규제 강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 맞춤형 기업 규제 컨설팅 강화 계획입니다. 관계부서와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규제를 점검할 계획이며 불량 규제 신고센터 및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활용해 기업 규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경기도 규제여파 경진대회에 참여하였고 보전산지 해제,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의 규제 개선이 있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개최된 적은 없습니다. 다음 유치원 치수장 및 평택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개선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유치원 치수장 공장 설립 규제 면적은 안성시 전체 면적 553.4 평방킬로미터 중 70.28 평방킬로미터이며 약 12.7%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 5월 경기도 상생협력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지난 2월 경기도에서 발주한 수질 개선 종합대책 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향후 정책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면 다음 쪽에 설명된 상생협력 추진단과 함께 상생협력 방안 및 수질 개선 종합대책 수립 및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 취수원 확보 등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1쪽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사계절 썰매장 이용 현황입니다. 사계절 썰매장 2018년도 평일 방문 인원은 12,640명, 주말 및 공휴일 방문 인원은 14,536명으로 총 수입액은 1억 3,460만 7천 원이며 인건비를 포함한 시설 운영비는 2억 1,756만 1천 원입니다. 2019년도 4월까지 이용객 현황입니다. 평일 방문 인원 3,871명이며 주말 및 공휴일 방문 인원은 7,347명입니다. 총 수입액은 5,914만 원이며 인건비를 포함한 시설 운영비는 8,913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사계절 썰매장 시설 유지 보수 현황입니다. 작년 페인트 도장 공사를 하였고 올해 썰매장 안내 간판을 설치하여 총 1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실내 수영장 이용객 현황입니다. 2018년도 이용객 수는 일일 평균 평일 1,292명, 주말 및 공휴일 826명이며 총 10억 9,842만 4천 원의 수입을 얻었고 인건비 포함 시설 운영비는 18억 1,583만 1천 원입니다. 2019년도 4월까지 이용객 수는 일일 평균 1,443명, 주말 및 공휴일 일일 평균 901명이며 총 3억 5,331만 9천 원의 수입을 얻었고 인건비 포함 시설 운영비는 7억 7,273만 9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시설 유지 보수 현황입니다. 총 10억 원의 내역이 있으며 총 소요 예산은 3,511만 8천 원입니다. 보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반기에 수영장 및 헬스장 확장 공사가 있을 예정이며 생존 수영과 방학 특강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청소 업무 수탁 운영 현황입니다. 인력은 2019년 5월 현재 134명이며 생활 쓰레기 수거량은 2018년과 2019년까지 총 5만 8,848톤입니다. 장비는 화물트럭 20대를 포함하여 총 56대이며 종량제 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료는 총 40억 8,353만 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 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선 정책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일 의원. 예, 안정률 의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정책기획 담당관실에서는 그 3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 해가지고 공모 사업 같은 거를 여기 보니까 네 군데만 이렇게 지금 저 공모 사업을 실행했는데 이 공모 사업 같은 거는 정책기획 담당관실에서 우리 그 원하는 그 미원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많이 따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특히 하나 예를 들면은 축산 같은 경우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같은 공모 사업 40억짜리 아니야. 그건 사실 정책기획 담당관실에서 따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면에서 땄잖아요. 그래서 난 그런 그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공모 사업을 좀 많이 따오시라는 그 말씀을 일단 한번 드리고 또 주민 참여 예산 그 사업 현황 그 추진 이거를 저도 이제 그 면단위 인사 이렇게 드리러 가면은 우리 이제 규제 개혁 우리 그 주민 참여 예산 교육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주민 참여 예산을 교육도 하고 주민 참여 우리 하시는 그 분들이 우리 그 예산을 좀 많이 반영이 되나 그냥 거치로만 그냥 주민 참여 예산 사업 그냥 교육이 뭐니 이런 거 많이 시키면서 정말로 주민들이 주민 참여 요구하는 그 사업 같은 게
반영이 많이 되느냐 한번 여쭤보고 작년에 얼마 저기 했어요? 2019년도에 주민 참여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웠느냐고. 예. 네. 먼저 그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도비 보조 사업을 그 적극적으로 다 노력을 해라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네. 축산면 맑은면 공급 사업이 면에서만 뭐 해서 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뭐 환경과라든가 이제 그 사업 추진 부서 또 저희 정책 그 담당관도 다 같이 노력을 해서 확보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 더 적극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하고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참여보다 실제적으로다가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작년도에 정확한 건수 반영된 건수는 기억을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고요. 그 36건 정도 이렇게 해서 반영된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예산이 반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 이해를 하고 좀 안성시 예산이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그 이제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주민 참여 그 예산이 주민들은 거기에 이제는 쉽게 거주하시는 분들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느 예산을 어느 곳에 이렇게 적절히 썼으면 좋겠다 이런 걸 더 잘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얼마 안 썼어. 그래서 이 주민 참여 예산이 내년도에는 더 뭐 한 서너 배가 정도 더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주민 참여 예산제 교육만 시키지 말고 정말로 주민들이 와닿는 그런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규제 제외에서 또 빠졌다, 안성시 뿔났다 이러는데 여기 보니까 무슨 뭐 건의를 했는데 빠졌다고 이렇게 뭐 내가 보니까 뭐 인터넷 신문 뭐 그냥 신문 아주 그냥 화가 그냥 많이 났는데 화가 많이 났으면은 뭐 행동 같은 건 없어요? 뭐 화만 나면 왜 해도부터 무슨 뭐 행동을 뭐 보이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유원영 의원님께서도 이제 자유발언에서 그 수도권 정비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안성이 소외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시민들이나 뭐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다 이제 그 일방적으로 다 안성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형성이 된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수도권 정비 개혁법을 뭐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게 지자체에서 건의만 해서 되는 거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도 그 뭐 적경 지역 8개 시군만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뭐 여주 이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이제 오히려 저희가 더 많이 그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 데에 대해서 소외된 거에 대해서 경기도에 건의도 하고 또 이제 뭐 그와 관련해서 그 평택 그 유천 상수원 보호 규제 관련해서 뭐 환경부에도 갔다 왔고 그냥 뭐 청와대도 한번 갔다 왔고 각종 그 의원님도 만나고 여러 가지 그 활동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게 그 가시적으로다가 이제 어떤 뭐 이제 결과물이 보여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뭐 시민이나 또 의원님들이나 다 같이 이렇게 그 공감대를 형성해서 안성시 규제 해소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안성시 뿔났다. 이게 이제는 그 오늘 저는 신문이나 어제 이제는 그 인터넷 신문 보고 알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뿌리 났으면은 이제 행동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아니 애들도 어린이도 저 울지 않으면 잘 뭐 시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애들 뭐 배고픈 애가 있으면은 울잖아. 그러면은 전물 주면 괜찮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는 게 아닌가. 그 뿌리 났으면은 뿔 난 만큼 그래도 우리가 무슨 뭐 행동을 보이든지 뭐 준비가 있어야지 그냥 뭐 언론에만 그냥 뿔 났다고 뿌리고 말 건가? 그래서 그 뭐 잘 예, 아시다시피 예. 이제 그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뭐 지난 한 10여 년간 계속해서 뭐 그 삭발 투쟁도 시민들이 했고 1인 시위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했지만 뭐 유청 같은 경우 40년 이상 규제에 묶여가지고 안성이 일방적으로 피해 본 거 사실이고 뭐 평택하고도 합의 단계까지 다 갔다가 또 이제 그 평택에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는 바람에 규제 해소가 안 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지난 과거 뭐 10여 년간 그렇게 했던 그런 어떤 그 노력들이 지금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라든가 여건 같은 거는 많이 좀 그 성숙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반 그 시민들이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부분 또 언론인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 또 이제 저희 공무원들이 또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그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이제 못 드리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 입장도 이제 좀 그 규제 해소 쪽에 더 이제 경기도지사도 공약을 한 사항인 거고 또 이제 뭐 지금 그 수도권 정비에 대해서도 물론 비수도권 쪽에서의 반발이 뭐 강하지만 안성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 농촌 지역이 95% 이상이거든요. 뭐 이천 여주도 마찬가지고 단지 이제 시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이제 그 규제를 받고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 그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앞으로도 이제는 더 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제가 보기에는 볼 수가 없고 왜냐면 이게 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그 안성, 이천, 양평, 여주 이래 가지고 그 양평 그 우리 뭐야 그 저 체육관에서 모여 가지고 거기서 우리 4개 그 뭐야 시군이 이렇게 건의도 하고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예. 그 자체가 자주 일어나야 되는데 그 뭐 없으니까 뭐 위에 경도에서 바라보는 그 뭐야 저 시선도 인구도 작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깔보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정책기획 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좀 배짝 쓰셔가지고 이렇게 뿔 안 나게 좀 해주셔. 하여튼 실력 행사가 필요하면 네. 그냥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기다리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철 의원님. 예, 유광철 의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이제 그 안성병원 부지를 경기도하고 이제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이렇게 업무 협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주택 그 300호 짓는 거에 대해서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까? 예, 그거는 변동사항 없고요. 절차대로다가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그 기본 설계 중입니다. 이제 다만 지난번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지만 처음에 이제 그 우체국 부지하고 기존 3동 청사를 다 포함해서 하는 계획을 했다가 이제 그 부분은 재촉하고 지금 이제 의료원 부지만 하는 걸로다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체국하고 협의가 협의가 안 돼서 이제 부득이 그렇게 그 부분만 가지고 행복주택 하는 걸로다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 이제 현재 남아 있는 그 삼동사무소나 우체국 부지는 나중에 필요하면 우체국하고 더 협의도 해서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매입을 하고 그 저희 행복주택 내에 이제 그 행복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현재 그 삼동 사무소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민 의견 수렴이라든
의원님들과 이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잘 합리적으로다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합리적으로 이렇게 추진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주민 참여 예산 그 내용을 보면 운영 현황을 보면은 우리가 그 교육청하고 협의한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이 교육청은 해당이 안 됩니까? 교육지원청은? 주민 참여 예산의 범위가 그렇게 뭐 교육 예산은 네, 아니다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 하여튼 뭐 그런 부분도 이제 그 주민들이 뭐 제안을 한다든가 뭐 하게 되면 뭐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 예산 확보가 필요한 건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교육 예산도 더 이렇게 확보하는 데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특히 학교들이 초등학교들이 이제 특히 공도 지역에 한 50% 정도가 밀집이 돼 있고 우리 안성시 전체로 볼 때는 이 교육지원청 예산 가지고는 이 학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그 아이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함에 있어서 예산도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에서 교육체육과로 건의도 많이 하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이 주민 참여 예산을 활용을 해서 교육지원청도 좀 참여를 하게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받아서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잘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실내 수영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실내 수영장의 그 시설 유지 보수 현황을 보면은 이게 이제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 4월밖에 안 됐는데 거의 뭐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보수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뭐 수영장 천정 공사 지금 우리가 수영장 확장 공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수영장 천장 공사를 이렇게 또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왜 이렇게 보수 비용이 많이 나가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부분은 저희 김윤환 그 부장께서 네,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김윤아입니다. 그 천정이 이제 다시 신축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녹이 많이 슬어서요. 그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부스러져서 떨어질 정도로 해서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속하게 수리를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긴급하지 않은 것은 이제 이제 신축 공사할 때 한꺼번에 이제 다 할 건데 지금 당장 급한 것들만 하고 이제 그 수영장은 특히 이제 그 다른 건물하고 달라서 늘 습기가 많이 노출돼 있어서 녹이 많이 씁니다. 다른 내구 연한이 좀 많이 짧습니다. 그래서 긴급하는 거는 이렇게 급하게 점점 이제 그 보수해야 될 부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긴급한 거는 보수를 한 겁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번에 수영장 및 그 헬스장 확장 공사를 할 때 정말 제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잘 살펴가지고 이런 이 건물을 짓게 되면 항상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 보수 비용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시공할 때 시공을 잘해서 앞으로 이 유지 보수 비용이 좀 이렇게 많이 절감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십니까? 네,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그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규제 제외에서 또 빠져 안성시 플라타 수도권 정비배법 수도권 제외 건의 여기 보니까 안성시는 5월 17일 날 도에 공문을 발송한 겁니까? 그러면 그게 건의한 게 안 됐다는 건 언제 연락을 받으셨어요? 17일 날 도에 공문을 안성시에서 보낸 거고 그게 이제 건의가 안 받아들인 결과가 왔을 거 아니에요. 공문 건의를 해서 결과 바로바로 주고 막 그런 저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여주하고 뭐 이천 같은 아니요, 경우 결론만요. 17일 날 도에 시에서 공문을 보냈다며요. 못 받았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답변 같은 거는 못 받았습니다. 근데 제외되는 건의했는데 안 됐다고 나왔는데 또 빠졌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건의를 할 때 이제 그 8개 시군은 그 도에서 국토부로다가 이제 그 수도권 정비 기획법 그 해제를 해달라고 이제 그 건의를 올린 사항인 거고요. 이제 저희 뭐 여주 이천이나 여주 이천은 이제 저희보다 조금 공문을 일찍 보냈고 저희는 이제 5월 17일에 보냈는데 거기는 이제 아예 그 저기 국토부로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도에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어쨌든 지금 정책기획 담당관이 어느 실과서보다 중요하니까 딴 데도 물론 중요했지만 제일 중요하니까 앞에 있는 거거든요. 예. 회사로 따지면 기획팀일 거고, 예. 예? 그리고 어느 뭐 다 과나 이런 거를 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봐도 맞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5월 17일 날 도에 공문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안성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가부간에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뭐 어쨌든. 가부간 연락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근데 신문에는 지금 정책기획 담당관에서 홍보 담당관 쪽으로 자료를 줬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여기 빠졌다고 그렇게 나와요, 신문에? 네. 도에서 국토부로다가 건의하는 거에 빠진 게 안성도 포함해서 해제해 달라고 도에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끊임없이 그거는 그 도에다가도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국토부로 건의를 할 때 그러면요, 감독 그 예. 결과를 언제 도에서 받으셨냐고 얘기를. 도에서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국토교통부를 안 올렸다 뭘 연락이 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연락 온 게 아니고 도에서 경기도 내 시군 중에서 적경 지역 그 8개 시군이 이렇게 불합리하니까는 그 도 차원에서 이제 그 시군마다 이제 다 그 해제를 해달라고. 그럼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어쨌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민 공감대 같은 걸 갖자고 예. 6월 7일 날 제가 예. 시정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예. 예? 시정 질문을 하면은 이상하게 피해가요. 예?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민선 7기 들어서 네. 이 유천 송탄 치수장 말고 네.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제 개선 뭐 이런 걸 한 거 있으면 한번 좀 예시로 한번 이렇게 좀 일자별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예. 예? 그러면 제가 6월 7일 날 했는데 예. 8일 날, 9일 날은 휴일이에요. 10날 이 자료를 배포한 거예요, 다 언론에다가. 그러면은 물론 제게 덮여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일반 시민들이 수도권 정비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몰라요. 일반 시민들 지나가시는 분 잡고 과밀억제권역 선택할 거 있습니까? 성장관리권역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거 집을 것 같아요? 용어상으로는 시민 일반인이 봤을 때는 과밀억제권을 더 나쁘게 봐요. 물론 나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성장관리권역, 아이고 뭐 말이 근사해 보여요. 뭐 성장을 관리해 준 것 같고, 근데 자연보조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예? 성장관리권역인데 과밀억제권에서 발생되는 인구 분산 배치 이런 거 하나도 안 맞으니까 뭐 자연보조권역은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러면 딴 데도는 딴 시군들은 일단 4월 18일 날 도에 다 들어와 있어요. 18일 날 4월 18일 날 국토부에 요청해요, 도에서. 근데 우리는 5월 17일 날로 떼는 거예요. 거기에 빠졌다고 저희가 이제 그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5월 17일 날 공문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아주 그러면은 예. 저도 일개 시의원 시민이 4월 23일 날부터 자료 준비를 했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빠진 거가 홍보가 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 시민들이 수도권 정비계획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하고 예? 그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그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이제 그 저희는 이제 그 상계면입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일죽, 삼죽, 이제 죽산 상계면이고 이제 면적으로다가 하면 110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고 자연보존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다가 이제 바꿔 달라는 게 이제 그겁니다. 저희 시군에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저희가 그 이제 뭐 인접 시군하고도 공감대 좀 제가 예, 물론 이제 그런 말씀 저도 알겠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유천 송탄 치수장은 그 담당 공무원까지 파견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안성시에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제 개선이나 뭐 철회 수도권에서 제외식 이런 거로 해서 담당자나
태스크포스 팀이나 뭐 이런 걸 설치한 게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질책하시는 부분에 안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래도 예, 일개 시의원이 예, 좀 자료를 준비해서 예. 시민들도 좀 공감대 형성도 하고 인식 좀 개선하자, 어떤 공유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한 2달 자료 준비해서 냈더니 아니 이거 뭡니까 이게 결국은 뭐 재기사 덮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저게 뭐예요? 아니 정책 기획 담당이 정책 하나 진짜 기획해서 물론 정책 기획 같은 거는 보안 유지되니까 뭐 비밀 유지할 것도 있겠죠. 근데 저는 1년 동안 왜 1년 됐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정책이라고 크게 한번 이렇게 내세울 만한 거 있으세요 혹시? 아니 누가 열심히 해서 좀 해내는 것까지 왜 이렇게 기를 죽이냐고요. 여기에는 그럼 기사가 이렇게 실리면 안 되죠. 자 누구누구 의원 의회에서도 이러한 바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지금 이렇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자 시민들은 지금 수도권 정비에 있어서 안성시 이렇게 발전 저해요인이 있구나 해서 신문을 보내는데 거기다 대고 수도권 규제 뭐해서 빠졌어. 그럼 시민들은 어떻게 판단하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리고 정책기획 담당을 그렇게 해서 언론 홍보 담당을 쪽으로 주셔야 될 문제예요? 시민들이 잘 판단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언론은 아니죠. 제가 예. 쓸 수 있는 얘기를 정책기획 담당에 써서 먼저 홍보해서 그걸 홍보를 해야죠.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규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시민들의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잘 그러면 반영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나간 거고 제가 예, 이제 예.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거를 전담하셔서 업무 추진을 주무 담당자라 그랬죠. 저기까지는 아니고 예. 그런 적이며 뭐 이 수도권 정비개혁법에 뭐 수도권에 제외시키든가 규제 개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태스크포스 팀 같은 걸 꾸려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예. 검토 바랍니다. 예, 예.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네, 박상순 의원님. 먼저 좀 간단한 거 여쭐게요. 관리카드 8쪽하고 9쪽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하고 자체 투자 심사 사전 절차 미이행과 관련한 내용인데 좀 부연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팀장 이원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 이행 철저 촉구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일단 2018년도 10월에 예산 담당자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절차를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예산을 요구토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교육 예산 담당자 외에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문서로서 그렇게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요구했던 그러한 사전 절차 미이행에 대해서 했을 때 불이익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자 문서를 보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보내기 전에 경기도로 먼저 보냈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회신이 없었고 행안부로 직접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보냈을 때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 답변은 교부세에 대한 감액이 될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왔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2018년 12월에 행안부 문서 회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특정 감사를 실시했다는 내용이 뭡니까? 특정 감사는 자체 감사를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받았습니다.
자체 감사를 받으셨다고요? 네네. 근데 왜 감사 결과가 공개가 안 돼 있죠? 아직 저희한테 통보가 아직 의회에 안 왔습니다.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저만 기억을 못 합니까? 별도로 보고는 안 했고요. 자체 감사는 실시가 됐습니다. 근데 보고했다고 기록을 하셔서 지금 보고를 하십니까? 공문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의회 공식적으로 보고하신 적 있어요? 공식적인 보고가 아니고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개개인한테요? 박상준 의원님한테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까? 보고를 그렇게 드는 걸로 다. 그래요? 네네. 제가 기억이 나지를 않아서. 아니 근데 이제 이게 행감의 공식적인 자료이어서 지금 이게 결과 회신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했다라는 지금 기록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제가 재차 확인을 한번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안성시 상징물 조례 운영 중이죠. 예. 그 애초 1998년에 안성시 시기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어지다가 2006년에 이제 마크, 휘장, 문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무, 꽃, 동물 뭐 이런 상징물을 추가해서 개정 조례안이 지금까지 여튼 운영 중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의 시조가 까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까치가 우리 야생생물법에서 뭐 까마귀, 참새 뭐 이런 것과 함께 유해조수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제가 참고로 조금 찾아봤더니 31개 경기도 31개 시군의 상징물 현황을 좀 봤더니요. 우리 시하고 똑같이 시목을 은행나무로 지정한 곳이 12곳, 우리 시와인 개나리로 또 지정한 곳이 8곳, 까치, 시조로 지금 지정한 곳이 7곳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요즘 이제 그 유해조수로 분류된 까치의 경우에는 이제 부정적인 지자체 이미지를 좀 형성하게 하는 측면이 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퇴출되어지는 좀 양상인 것으로 보여요. 혹시 그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에 상징물 변경을 혹시 검토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에 이제 그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제 상징물에 대해서 2006년도에 이제 6년도부터 쭉 해서 이제 그 이게 상징물이 까치가 계속해서 이제 시조로다가 돼 있는데요. 앞으로 그 행감 종료 후에 이 그 까치 포함해서 개나리, 은행나무 이 상징물 자체가 시에서 사실은 그 뭐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운영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거 뭐 꼭 바꾸는 거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상징물을 안성시 상징물을 어떻게 갖고 가고 어떤 식으로다가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잘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검토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일단 본 의원은 생각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데 상징물이라고 하는 게 여튼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외 이미지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저는 좀 고민되어지고 지정되는 게 좀 올바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민 의견도 좀 수렴하시고 해서 좀 친환경적인 도시 비전을 갖고 요즘은 이제 환경 지표정에 대한 좀 가치 비율을 이렇게 하면서 그 뭐 재선정하는 그 지자체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 상징물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로 좀 고민을 하셔서 선정하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그 의무부담 조례하고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의 관리 책임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팀장 박주덕입니다. 그 조례는 일단은 그 감사법무 담당관 조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체 그 사무 관할은 우리 그 정책기획 담당관에서 하시고 예. 근데 조례 자체는 감사법무 담당관실 왜 이래야 의회법무팀. 되는 건데요? 왜 일치가 안 아마도 되느냐고요? 그게 의회 그 조례 입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조례 쪽에 의무 부담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감사법무 담당과 의회법무팀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책임부서가 정책기획 담당관이면은 그 조례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리 부서가 감사법무 담당관으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저희 정책기획 담당관 조례는 아닙니다. 예, 조례 보면 항상 그 뭐 재원 그런 게 아니 근데 있기 전체 때문에 지금 사무 총괄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기획 담당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조례를 그 운영하는 부서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 부담이 꼭 이제 뭐 예산에 대한 네. 그런 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예,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 이 조례의 7조에서 보면은 그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따른 의안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서 안성시 의무 부담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의무 그 심의위원회는 그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체를 하고 있고 불구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무 부담에 따른 관련 안건을 단 한 번도 상정을 한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입장 없으십니까? 원래 그 시정조정위원회도 건다 보면 그 타 부서에서 안건이 상정이 들어오면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의무부담 조례에 따른 안건 상정을 시정조정위에서 지금 대체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시정조정위원회가 계속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로 의무부담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의무 부담 조례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 법무 담당관 소관 조례인 건데 그게 이제 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네. 시정조정위원회는 정책기획 담당관에서 하니까 전체적으로 그 조례 자체를 운영하는 거를 정책기획 담당관에서 맡아서 그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그렇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뭐 예산의 의무 부담에 대한 부분도 정책 쪽에서 감사 법무 담당관보다는 정책 쪽에서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체해갖고 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무부담에 따른 심의에서는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경쟁력 강화 효과 또 사전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 결과 뭐 그 다른 처리 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등등 법적 쟁소의 가능성 여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전 논의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을 상정해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논의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제가 민선 6기부터 현재까지 안성시가 맺은 MOA, MOU, LOA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살펴봤어요. 총 54건에 달하더라고요. 민선 6기가 40건, 민선 7기 이제 1년여가 안 됐는데 14건 해갖고 총 54건입니다.
그런데 민선 6기만 일단 보면 40건의 MOU 등을 맺었는데 곧 연평균 한 10건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운데 그 법령의 그 규정을 둔 협약이나 상호 노력 의무 뭐 이러한 부분이 담긴 순수한 그 양해각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곧 의무부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수가 32건이고 나머지 8건 정도가 여튼 사전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 사안으로 분류가 일단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사전 동의를 그 얻은 건수는 8건 중에 지금 2건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사후 동의로 민선 6기에서 처리가 됐어요. 특히 2016년에 맺은 안성시 하수도 시설 민간 투자 사업 실시 협약 해지 업무 협약서 이거는 3월 8일 날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8일에 의회 사후 동의안하고 관련 예산이 동시에 올라와 있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건이 지금 맺어졌다고 했는데 뭐 민선 6기 평균 10건에 비해서 40%가 일단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지금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건수가 5건이에요. 여기에는 이번 정리회 때 상정된 뭐 그 안성 강남 논스톱 직행버스 재정 지원 협약서 동의안 그리고 평택 불발선 철도 건설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협약서 사후 동의안 이것은 빠진 집계입니다. 그런데 그 2건을 제외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5건 중에 3건이 모두 사후 동의로 처리가 됐다는 것이고 특히 구 안성병원 부지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작년 11월에 했죠. 그리고 이번 정리회 때 상정된 평택 부발선 철도 건설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협약서 사후 동의안 이 2가지의 공통점이 있죠. 뭐가 문제가 되시는지 정책기획 담당관님 인지를 하고 계시겠죠. 그 효력 발생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아야지 효력이. 예, 그러니까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사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그럴 경우에는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도록 했죠. 그 조건이 붙을 때만 시의회 상호 동의안으로서 의안을 제출할 수 있죠. 그러면 사실상 민선 7기에 들어와서 2건은 명백한 위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백한 위법이고요. 제가 전년도에 더군다나 본회의장에서 구 안성병원 부지와 관련해서는 공식 발언을 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리회 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안성시 행정의 현주소가 좀 심각하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합니까? 다시 한번 공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감사 전에 의원님들께 당부 드린 내용도 있고 해서 10분간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상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방교부세 감액하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에 반영된 교부세 감액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깐 자료 좀.
2018년도 감액된 거예요.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이 있냐고 일단 여쭤봤습니다. 예산팀장 이원섭입니다. 예, 저기 감액된 거는 없습니다. 2019년에 반영된 교부세 감액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2017년부터 여튼 현재까지 총 13억 1,700만 원의 재정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아트홀 관련해 갖고 5억 8천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 운영 소월 6억 6,900만 원, 미양 늑동마을 진입로 확보장공사 2,400만 원, 안성 복합 유통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400만 원. 그 조건부 투용자 심사 결과와는 다르게 사업 추진이 이루어진 아트홀과 나머지는 지방 그 계약법을 위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현재 중기 산달과 관련해 갖고 이미 조건부 투용자 심사 결과와는 다르게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알고 있죠. 파악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하셨다고요? 이거 개별적으로 제가 저 사무실까지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고 장시간 얘기를 한 내용인데 기억에서 잊히신 모양입니다. 예산팀장님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한 주무부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예산팀장 이원섭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거듭 네 번째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원섭 팀장님. 예, 예산팀장 이원섭입니다. 중기 선당 관련돼서 그 중기 투자 계획 그리고 투자 심사 관련돼 갖고 그 조건부가 그 미분양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정 부분 그 분양에 대한 책임을 짓는 부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그 해소된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까지 그 상태로 계속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우리 이제 사업부서인 그 창조경제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경기도라든가 행안부에 대해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이 이제 저희 부서하고 상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건 이행 부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냥 논의를 계속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 부서 입장은 네. 그 재심사를 받아서 이 부분을 해소시키는 부분이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무부서에서는 재심사, 투용자 심사를 다시 받는다. 이것을 지금 대책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교부세 감액이나 인센티브는 지자체의 재정 운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뭐 민선 7기 들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에 하나가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나 투용자 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에 좀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다행히 그 중기 지방재정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 7기 들어서 뭐 특별하게 문제점을 제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불구하고 지금 과거 그 전 황문성 그 시장님 시절에 추진되어졌던 사업 자체가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내용을 겪으면서 그 위법적인 문제에 지금 걸려갖고 좀 많은 숙제를 지금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튼 그 담당 부서하고 예산 부서가 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하고 관련해서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담지 않은 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지방재정법에서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투자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해갖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지요. 제가 최근 3년간의 투자 심사 내역을 좀 받아봤는데 학자로 개선 사업처럼 이제 애초에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이 아니었지만 이후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져서 심사 대상에 포함된 이제 사례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근데 총 9건의 위법 사례가 확인이 됐습니다. 갈점 마산간 도로개서 158억, 안성맞춤 콘텐츠밸리 조성사업 30억, 공도 승도도로 대로 3-3호선 70억, 고성산 진입 확포장 공사 47억, 건천리도로 확포장 22억, 내건지리 도로 확포장 31억, 일종 능국리 진입도로 확포장 56억, 공도 마정도로 중로 3-30호선 개설 50억 5천만 원, 공도 진사도로 중로 1-15호선 개설 156억. 이들 사업의 총액이 620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주로 이제 시민과의 대화, 여기서 이제 건의된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이제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여튼 붙였지만 그거를 이행하지 않고 설계비 등을 예산에 곧바로 중기에 담기 이전에 편성한 사례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설계비는 아니고 기본조사 용역 정도로다가 그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현황 조사라든가 사업 타당성 정도는 조사를 해야지만 총사업비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기초로 해서 중기 계획에 그 반영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지금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다 이제 좀 기본조사 관련한 그 예산을 세워도 돼요? 기본 계획 정도 하는 그런 거는 그 중기 계획 전에 세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그렇죠? 일단 그 총사업비가 나오고 그러려면 저희가 이제 그 공무원이 혼자서 이렇게 그 거리 재가지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이거 거거든요. 사전 용역이나 그런 비용이 아니에요. 그 부분 더 그 건별로 다 검토를 해서 예, 일단 파악하기는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고 별도 보고를 다행히 드리겠습니다. 여튼 이제 민선 7기 들어서는 아직 위법사항을 제가 발견하지는 못했는데 뭐 지금처럼 좀 그 예산 행정의 원칙이 좀 하나라도 제대로 좀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민선 7기 들어선 지 1년이 채 안 됐잖아요. 근데 본예산 기준으로 지금 한 4개월여 지난 상황에서 지난 4월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변경안 올리셨죠. 이번에 또 생활 SOC 복합화 추진 계획을 제출하면서 이걸 전제로 수정안 제출을 또 한 번 지금 예정을 했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지금 그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본예산과 더불어서 한 번 세운 다음에 6개월도 안 됐는데 지금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2번이나 지금 흔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셨던 거예요. 이처럼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자주 이렇게 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그 수정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게 돼 있지만 네. 그렇게 자주 바꾸는 거는 재정 운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향후 개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개선을 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네. 지방재정 계획을 좀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튼 매년 다음 회계연도 5개년의 연동화 계획을 여튼 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민선 7기 정책 방향이나 주요 투자 사업 부분에 대한 로드맵의 체계가 아직까지도 마련되지 않았다. 뭐 이것을 방증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게 본회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로드맵을 확실하게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 안 하신 분 계시니까 그 다른 발언권이 없으시면 추가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미찬 의원.
반인수교.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총 근로자 수가 몇 명 정도 되죠? 답변을 할까요? 김윤환 부장님이 지금 현재 25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기간제 근로자 수는 몇 명 되는 거죠? 정규직 말고 근로자, 기간제. 그 중에 기간제가 빠진 30명이 그 기간제는 별도 인원이었습니다. 그건 빠진 인원입니다. 아, 그건 빠진 인원. 예, 그 예. 기간제로서는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명 더 추가하면 30명, 이제 30명 이요? 그럼 이분들이 혹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게 있나요? 그 과거의 기간제들은 다 정규직 전환이 됐고요. 그 지금 현재는 이제 그 60세 이상이나 이제 그 기간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예외 사항으로 있는 기간제만 있고요. 정규직 대상 기간제는 없습니다. 아, 그건 없고. 네. 저기 하고 있고. 그럼 하나만 더 여기 진급 인사 있을 때 혹시 진급에서 제외시키는 이유가 있죠? 제외가 되는 경우 그게 어떤 네, 경우인가요? 그건 징계. 그게 징계 예. 먹었을 때 그게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징계상은 흔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뭐 해가지고 요번에 인사 이동 있을 때 네. 혹시 징계되신 분이 인사 이동에 되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징계되신 저희가 분이? 이제 징계된 거를 기간이 이제 지나면 이제 승진이 돼야 되는데 예, 예. 제척 기간인데 그 기간이 안 되는데 이제 그게 정확히 검토가 되지 않고 이제 승진 이제 심사를 했다가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취소해가 게. 네. 그 취소된 게 여쭤봤더니 그 안에서 내부 안에서 일어나 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취소가 됐다고 네. 맞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왜 감지를 못 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고승진 이제 징계 기간만큼을 계산을 이제 실무선에서 이제 그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년 6개월이어야 되는데 이제 3년 지났다고 판단해서 이제 그 승진 대상자에서 올렸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사람 수도 많은 것도 아니고 진급 대상 수가 많은 것도 아닌데 가장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그게 중시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주는 거고 조심하라고. 근데 그거를 신경을 안 쓰시고 하셔갖고 근로자들끼리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네, 앞으로 과거가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하실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하셔서 하시는 게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불만을 그분들이 계속 이것 때문에 불만을 갖고 하면 일단 일의 능률도 떨어질 테고 하고자 하는 것도 좀 달라지고 할 것 같으니까 그거는 좀 주의해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유광철 의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유치원 수장 및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경기도 의회에서 경기도 모 지역구를 두신 의원께서 경기도 상수원 관리지역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그 뭐 주된 내용은 우리 정책기획 담당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평택시가 사실상 반대를 하면은 유천 송탄 치수장 폐쇄와 평택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조례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기획 담당관님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럼 우리 안성시에서는 지금 우리가 정책협력관이라 해서 사무관 한 명을 파견을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이렇게 3개 시군과 또 경기도에 5명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성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현재 그
13일 전에 이제 그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철회하는 쪽으로다가 그 방향을 잡으신 것 같고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수원 규제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냥 뭐 이게 하루 아침에 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 의견이 다 틀립니다. 뭐 이제 저기 지역 주민들 의견이 있고 이제 뭐 그 다 있는데 저희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 경기도와 예, 뭐 또 이제 환경부 이쪽하고 잘 협의를 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한 내용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우리 안성에서 농민 두 분이 경기도의회 사무처에다가 이 조례 부당성을 좀 지적을 하면서 그 반대 의견과 함께 그 해당 조례안을 폐기해 달라는 의견서를 입법정책 담당관실에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뭐 이렇게 철회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우리 시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항의를 하고 우리가 공문서를 보낸 게 있는지. 공문서 그런 보낸 걸 거는 좀 묻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제 도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반대 의견을 표명한다든가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사항이라 그냥 무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적절치 않다고요? 그- 아니 이게 어떻게 적절치가 그 않습니까? 도의 입장이 또 있습니다. 이제 도의 입장은 이제 평택시하고 같이 가야 이제 그 테이블에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해서 일단은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조례를 또 이제 핑계 삼아 가지고 평택이 또 그 테이블에 안 들어오다 올 확률이 되게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책 협의회가 또 다시 이제 표류가 되는 그런 것도 또 이제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시민들이 하시는 그런 입장 또 이제 저희 공무원들이 또 해야 되는 입장은 분명히 그 따로따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상생협력구 추진단을 구성했던 그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우리가 그 유천, 송탄, 치수장, 상수원 보호지역을 그 불합리한 그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고 또 평택과 함께 용인과 함께 이렇게 상생 발전하자는 취지인데 이런 그 조례가 입법 예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택을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우리 시에서 입장을 취한다. 뭐 이렇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본의원 생각에는 이런 거는 좀 더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의지 표명도 하고 항의도 해야지. 아니 이런 그 참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 대처를 해주시기를 예,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박상순 의원님.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우리 환경미화원 수가 전년도 대비 몇 명이 늘은 겁니까? 세 명이요? 그러면 현원이 지금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하고 우리 행감 자료가 좀 달라서요. 환경미화원 현원이 지금 100명 맞습니까? 환경미화 99명이고요. 한 명은 지금 다른 민원 받는 사람이 이제 자료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총계 기사까지 합쳐갖고 136명? 네, 136명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자료 낸 건 134명으로 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사 중에 한 명은 이제 지금 병가 때문에 이제 기간제 임시로 뽑은 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한 명 136명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전체적으로 쓰레기 그 수거량이나 민원 건수를 보니까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지난해 행감 때 지역별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그 업무 분석을 통해서 구역 재배치 부분에 대해서 그 좀 대안을 찾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재조정이 이루어진 겁니까? 네, 지금 이제 그 부족했던 동부구역이 이제 2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이제 한 명씩 미아원이 추가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 차량에 대한 그 효율성 때문에 새 차로다가 바꿔 교체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그 시하고도 이제 정책개혁 담당관하고도 협의가 됐는데요. 이제 정확하게 조직 진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조직 진단을 더 해서 업무 부서 더 해서 지금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는 완료했다고 보고는 했는데 좀 더 이제 전문가들하고 또 협의를 해서 또 정확한 진단을 좀 더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구역별 환경미화원 배치 현황에서 서부구역이 지금 34명에서 5명을 줄여갖고 지금 29명 지금 배치한 게 맞습니까? 그거는 이제 맞는데요. 공동주택반이라고 해서 아파트 부분을 네네. 따로 별도로 설치를 해서 그 부분이 빠져나간 거지 실제로 청소하는 업무는 네.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한 명이 늘어난가 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까? 네네. 예. 그 산재 처리가 올해도 있었나 봐요. 2019년에. 네, 있었습니다. 지금 2016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지금 해갖고 총 8명의 산재 처리가 있었나 봅니다. 이게 맞는 데이터인가요? 네, 환경미화 쪽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여튼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시설 뭐 장비 전반에 대한 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그 노동자 같은 보호의 의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측에서 좀 그 면밀하게 고민하시면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 짧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민 참여 예산 제도와 관련해서 그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에서 반영한 예산 반영률 그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그 뭐 효율성이라고 할까? 그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주민 참여 그 예산 제도는 되도록이면 여기서 나온 안건들은 본 예산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읍면동별로 주민 참여 예산 제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읍면동 사업과 연계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읍면 단위 사업별로 그다음에 안성시 전체에 관한 것은 안성시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활용해서 그 면과 면 단위 아니면 시의 종합적인 예산을 할 때는 이렇게 좀 활용하는 방법이 좋겠다 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특히 서울의 경우가 그러한 지금 예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 대한 사업, 읍면동의 사업은 읍면동 주민 참여 예산 제도 하고 그다음 면과 면 시의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일부 특정 아는 사람만이 예산 제도 참여해가지고 그들의 그 공동적 목표를 실현하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 예산 편성하는데 본 예산 편성보다 주민 참여 예산이나 주민 수변 사업 추경에 관련된 사업 그 예산이 수십 배 수백 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 담당관실에서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이면 사전에 충분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본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의원님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상수원 관리 지역 지원 조례 요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택시가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효율성이 없다 그런 논란인 가운데 이게 개정안이 추진됐죠. 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평택에도 그 유천 취재장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을 가지고자 3개 시군이 협의해서 이 조례안 발의를 의원 발의로 밀어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모르는 시민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민선 5, 6기 때에도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을 했습니까?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도 도지사, 시장, 평택, 안성 할 것 없이 다 모두 다 같은 당이었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만 일어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주의시켜 주시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그 보도자를 통해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정책기획 담당관실에서는 홍보 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이런 보도자를 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괜히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한 거면 저희들도 반드시 이거 해소하는데 의회도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논란이 된 거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의 안성도 지금 8개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제해달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민선 5, 6기에서 7기까지 이르기까지 이걸 수도권에 제해달라고 요구한 내용이 있으면 서면 자료로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정책협의회에서 우리 지금 안성시에서 의원들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의 의원들이 의견 개진한 내용, 회의 내용, 회의 결과 이런 것도 모두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다가 슬그머니 빼서 없어진 사업들, 그다음에 슬그머니 넣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왜 없애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고 왜 넣는지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박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7년에 저희 2회 추경 때 저희 당의 의원들이 추경에 불참하면서 했던 내용들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안성시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관행 지형으로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민선 7기에 와서만 유독 두드러진 내용들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년부터 현재까지 다 훑어봤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도 예산 편성하기 수두룩박적합니다. 왜 안 됐는지 그것도 명확히 소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도 묻겠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불법 쓰레기들을 지금 안성시에 관내 유입해서 방치했다는 관계 공무원에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 부분에서도 명확히 원인 규명을 해서 이번 주내로 의원님들한테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선 정책기획 담당관님과 최갑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